안동시 도산면과 녹전면 주민들이 하수 폐기물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없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매호동 일원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완충 녹지를 활용해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대순환철도와 신공항 순환철도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행정통합과 신공항 시대에 대비해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이 안동에 건립됩니다. 원정 출산을 떠나는 북부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시 도산면과 녹전면 주민들이 하수 폐기물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없었다며 안동시의 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축 공사가 한창인 안동시 도산면 하수 폐기물 처리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타 지역의 하수 처리 찌꺼기를 가져와 톱밥과 혼합 건조시켜 열병합 발전소에 들어가는 고형 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단과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장 인근 마을 곳곳에 수십 장의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고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초창기에 톱밥 공장을 만든다며 도산면 주민 10명을 모아놓고 날치기로 설명회를 했을 뿐 녹전면 지역은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톱밥 공장이 나라는데 알고 보니까 폐기물 공장이에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민심이에요. 그러면은 도산면에 면 사무소에서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녹전면을 하고 해야 돼. 녹전면은 공청회를 하지도 안 하고 도산면에는 마을 주민 10명만 놓고 공청회를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안 됩니다. 날치기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하수 처리 찌꺼기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악취가 발생해 농작물 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폐기물 공장을 허가해준 안동시는 허가를 취소하고 공장을 철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사업계획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접수된 계획서를 반려할 사유가 없었다며 지난 2021년 11월 이미 해당 업체에 조건부 적합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구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 선 가운데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요즘 동네마다 주차난이 참 심각합니다. 특히 상가가 많지만 공영 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 시비로 다툼까지 발생하는데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완충 녹지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수성구 매호동의 한 아파트 인근. 한낮에도 세워진 차들이 가득합니다. 시장이 열리는 월요일엔 장을 보러 온 사람들까지 몰리며 주차 공간은 더욱 부족해집니다. 결국 주차가 금지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차들이 들어섭니다. 차량 2대가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고 시야 확보도 어렵습니다. 여기 상가구 주택가다 보니까 예전부터 주차난이 참 심각했었는데 학교 앞이다 보니까 더더욱 횡단보도도 많아지면서 주차난 때문에 서로 시시비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엔 최근엔 옆에 동네는 뭐 이렇게 주차장도 생겨가지고 부러움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수성구 의회 한 의원은 인근 완충 녹지를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일대를 활용하면 100대 이상의 차량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이나 상가와 민접한 완충 녹지는 폭을 최소 10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충 녹지 폭에는 여유가 있어서 완충 녹지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매호동 1345번지만이라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구청 관계자는 현재 완충녹지는 대로를 오가는 차량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가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해 완충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해당 부지가 시 소유인 만큼 시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 주차난, 대구광역시와 수성구의 적극적 해법 모색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대순환철도와 신공항 순환철도 등 철도 도로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시대를 대비해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내에 공항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와 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대순환철도는 중부 내륙철도의 미연결 구간인 문경에서 김천과 봉화에서 울진을 연결하는 선로를 확보해 대구 경북 외곽을 크게 순환하는 열차로 총 연장 485.5km에 약 2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신공항 순환철도는 서대구에서 의성 구간의 선로를 확보해 기존 중앙선과 연결하는 광역 급행열차로 총 연장 162.5km에 약 3조가 투입됩니다. 국가 간선 도로망도 동서 4개, 남북 6개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이 안동에 건립됩니다. 경상북도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에 안동을 중심으로 영양과 청송, 봉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내세워 저출생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동 용상동에 들어설 공공산후조리원은 임신과 출산에서 양육까지 한 번에 서비스되는 통합지원센터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북부권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는 총 193억 원이 투입되며 특별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비 등으로 충당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우리 지역 의원들은 어떤 현안을 살피고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영천 청도 지역구 이만희 의원을 만나 국감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요즘 농촌에선 일할 사람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투입돼 그나마 일손을 덜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국감에서 계절 근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계절형 근로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가형이라 그래서 그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숙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일손을 제공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 주체가 일단은 현장에서는 농협이 주로 그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4대 보험이라 그러죠. 보면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산재보험, 뭐 여러 가지 고용보험, 또 여기다가 이제 장기요양보험 여기까지 있는데, 사실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기간들이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5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최장 8개월까지 일을 하는데, 여기에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문제라든지 또 장기요양보험을 부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분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보험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기가 오히려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제 고용하는 측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근로자 본인이 또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기가 돈을 냈지만은 그걸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라 국가별로 또 다른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쓰지 않아도 될, 자기들은 돈 벌러 왔는데 자기들 돈을 오히려 또 낸다는 거에서 좀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현행 제도에 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부분들을 일정 부분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한정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외국인 근로자, 계절형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주체, 현장에서 주체가 단위농협이거든요. 단위농협은 비교적 아시다시피 다른 저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영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도 굉장히 보탬이 되고 또 우리 농촌 현실을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좀 지속성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적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나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 일손 부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혹시 느끼시는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농업에서의 어떤 기계화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3%, 거의 100% 가까이 이 기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일손이 많이 가는 밭농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기계화율이 6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결국 그에 따라서 그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가. 그렇게 되면 그걸 부담해야 되는 농가의 부담도 커지지만은 또 그 물건을 판매해야 될 때도 이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농가 경영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품 자체의 시장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전 국민이 농산물을 소비하는 전 국민들한테 좀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민생을 챙긴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 미래혁신기술 박람회 픽스 2024에서 대구 투자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픽스 2024 전시 포럼 참가 기업 100개사와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 기업투자센터장은 수성 알파시티, 국가산업단지, 금호 워터폴리스 등은 전국 1호 기회발전 특구로 소득세와 법인세,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알렸고 IMC 엔드빌과 주식회사 덴티스는 전력난 문제, 기숙사 문제 등을 대구시와 함께 해결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행정학회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 경북 통합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한국행정학회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지역 주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초강력 협력 모델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초광역권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적,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교통의 발달에 따라 도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단계 행정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시청과 산하사업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60세인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합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와 장비 관리,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소속 공무직 412명이 이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